안녕하세요. 인사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워낙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이 출산을 맞이해서 내가 언제 병원에 어떻게 오는가, 또 이제 병원에 오면 어떤 식으로 출산이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기본 내용이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약간 개별화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내용이라서 이제는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자 개별적인 내용은 진료실에서 진료 보러 오셨을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이 38주 때라고 했을 때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정말 이제 예정일이 정말 본인의 예정일이 되는 건데, 그럼 과연 그 예정일의 얘기가 나오느냐? 뭐 90%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정일을 우리가 처음에 결정을 할 때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차 범위를 39주부터 41주까지 그 2주를 전체 예정 기간으로 보고요. 실제로 그 2주 안에 90%의 산모들이 다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통 자체도 39주 넘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38주 때는 진통으로 오는 산모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오면 대부분 이제 양수가 세서 올 수는 있죠. 38주 한 3일, 한 4일 이 정도에는 대부분 양수가 터져서 와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통으로 오는 분들은 대부분 39주가 넘게 돼요.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양수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한 번도 누구나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양수가 과연 뭐냐? 뭐 누구는 뭐 락스 냄새가 난다, 뭐 정말 뭔가 물처럼 흐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은 물이죠. 그래서 뭔가 확 흐르는데 이게 분비물인지 아니면은 진짜 양수인지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분비물은 한번 확 나오면 한 30분, 아니 1시간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옷도 갈아입고 이러면 또 그 사이에는 이제 말끔한데, 양수는 우리가 생리할 때처럼 계속 줄줄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힘주면 또 나오기도 하고, 내가 좀 걷거나 뭐 하면 또 나오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확 흐르잖아요. 양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내가 뭐 특별히 뭐 안 했어도 그렇게 막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게 한번 흘렀는데 양이 확실히 많지는 않아서 이게 양수인지 분부인지 헷갈리면 기다려 보세요. 뭐 30분, 1시간 늦게 온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다려 보셔서 지속적이다, 뭔가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생리 이틀 때처럼 또는 더 많이 피가 왈칵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일단 바로 오세요. 나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 어떡하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피가 많이 났다, 뭐 양수가 아니라 울컥하고 피가 뭐 이렇게 적어도 뭐 한 주먹만큼 피가 확 났다라고 생각이 되면 119 타고 아니면 빨리 택시 타고, 그냥 보호자 없어도 되니까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 나면 바로 온다, 양수 터지면 양수 터진 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그냥 오시면 짐 싸서 오시면 되고요. 양수 터지고 나서 샤워하고 오셔도 되니까, 양수 터지면 터졌구나, 짐을 싸자, 짐을 싸고 깨끗하게 잘 씻고, 자 이제 나는 아기를 낳으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진통은 얘기가 좀 달라요. 진통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진통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만, 그 제대로 된 진통까지 오는 데는 정말 사람마다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분 간격일 때 병원에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저한테 이제 다니셨던 산모들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3분, 병원에 꼭 3분 진통일 때 오라고 저는 꼭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통이 처음부터 딱 3분 간격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제 마치 이렇게 파도 같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듯이 진통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이게 진통이 맞나? 라고 생각하고 자꾸 낚여요. 이게 뭐 3분 간격인 것 같은데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이게 잘 모르겠고 이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진통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대기,
집에 오지 말고 병원에 오지 말고 일단 대기하고, 진통은 누가 봐도 진통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 진통 있는 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야지 진통이지, 진통이 오니까 나는 밥을 먹고 가야지 뭐 이렇게 뭔가 아니야 짐을 싸야겠다, 나는 깨끗하게 이제 씻고 우리 아기를 만날 거야 이런 딴짓을 하면 그건 진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3분 간격의 진통이 있을 때 병원에 오시는데, 저는 항상 이제 진통을 얘기할 때 물결처럼 밀려온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고 되게 급하게 찍은 거여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제 그림을 잠깐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통과 진통 사이에 간격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통과 진통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 가장 아픈 순간부터 그 다음 아픈 순간까지 이게 3분일 때 병원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일 아픈 이 꼭대기, 산의 꼭대기, 요게 30초 정도 보통 가요. 그래서 아프다, 좀 편해졌다. 또 너무 아파, 편해졌다. 그래서 이 아픈 순간이 30초, 그리고 한번 제일 아픈 순간부터 그 다음 아픈 순간까지가 3분이 될 때 병원에 오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3분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그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불규칙해요.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아팠다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았는데 또 뭐 찌글찌글 아프고 약간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평소에도 37주 넘어가면 계속 이런 게 있고, 이런 거는 가진통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러다가 결국엔 내가 진통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픈 순간부터 그 다음 뭉치는 순간까지 10분 정도가 되면 산모들이 이게 진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10분 간격, 다음에 그게 5분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이 되는데, 보통 10분 간격까지 가는 건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동안 그런 사람도 있고, 뭐 하루 이틀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자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는데 그게 10분 간격이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분 간격에서 5분으로 떨어지는 거는 보통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대여섯 시간 정도 되면은 어떻게 거꾸로 보이네? 죄송합니다. 대여섯 시간 정도가 되면은 이게 5분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강도가 훨씬 세지고, 10분 정도 때 좀 싸르르하게 좀 아파요, 생리통처럼, 뭐 생리통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뻐근하게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5분 정도가 되면은 진짜 아파요, 아프다고 하고, 제가 물어보면은 네,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기다려서 이게 3분 간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3분이 되면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밥 못 먹고요, 샤워도 못 하고요, 짐도 못 싸요. 그리고 누가 말 걸면 짜증나요. 그래서 이제 진통 올 때 이제 산모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얼굴만 딱 봐도 이게 내려갈 사람인가 집에 갔다 와야 되는 사람인가 딱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산모님 많이 아파요, 몇 분 간격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선생님 잠깐만 이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열려서 가야겠구나, 3층 분만실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와갖고 네 선생님 계속 진통이 있어요 이러면은 100% 집에 갔다 오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3분 간격 진통인데, 진통이 30초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번 아프고 그 다음 아플 때까지 3분 간격 있어야 되고, 아플 때 아무것도 못 해야 된다. 밥도 못 먹고 샤워도 못 하고 짐도 못 싸고 진통에만 집중하는 3분이 될 때, 그때 병원에 출발하시면 되고요. 집하고 병원하고 너무 먼데 저 어떡해요? 괜찮아요. 3분일 때 오시면 그래도 바로 애기 낳는 거 아니거든요. 되게 드물어요. 근데 가끔 오자마자 분만하는 경우가 사실 있긴 있는데, 분당제일 여성병원에 1년에 분만이 4,000건이 넘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오자마자 거의 뭐 쏟아지듯이 분만하는 경우는 저희 한 달에 한두 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다 해도 한 10건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3분 간격 맞춰서 오시고, 이거는 초산모 기준이라는 거, 둘째, 셋째는 얘기가 다르고 첫째 날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분일 때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병원에 3분에 왔어. 그럼 나는 언제 아기를 낳느냐? 보통 이제 3분 간격일 때 병원에 오시면 자궁이구가 3, 4cm 열려요. 3, 4cm. 그래서 그렇게 돼야 시작이에요. 3, 4cm 열리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진통이 제대로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 시작. 우리가 이제 진통의 활성기라는 말을 쓰는데, 진통의 활성기에 들어가면 모든 산모가 비슷하게 진행을 해요. 그 전에 1, 2cm 열렸을 때, 하나도 안 열렸을 때, 그때는 다 똑같지만 3, 4cm 이상 열린다. 그럼 이 사람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가요. 뭐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한계들이 다 있어요. 보통은 다 열릴 때까지 얼마 안에 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 4cm가 되면은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진행을 잘 해주기 위해서 무통 주사를 쓸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무통을 좋아하고 많이 권유하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둘째 때 무통 안 했다가 저 진짜 하나님 손잡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게 몸이 반으로 쪼개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첫째 때는 이제 무통을 처음부터까지 계속 해가지고 그런 게 없었는데, 둘째 때는 같이 일한 선생님이 나보고 안 해도 된다고, 금방 나니까 괜찮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그 말 믿었다가 진짜 몸이 두 조각 쪼개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통을 웬만하면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통은 절대 애기한테 해롭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진통을 조금 편하게 해주면서 엄마도 몸이 이렇게 릴렉스 되고, 그러면 애기도 훨씬 더 편안해 할 수 있고요. 진통 자체를 좀 줄여주면서 몸을 이완시켜주면서 더 진행을 부드럽게 해주고, 실제로 자궁 입구를 이렇게 확 열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통을 꼭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물론 이제 개개인의 분만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니까 강요하진 않고 저는 권장한다. 그래서 이제 무통을 준다 그러면은 자궁 확 열기 때문에 보통은 한 3, 4시간? 보통 한 2, 3시간 정도면 자궁 입구가 7, 8cm까지 열려요. 7, 8cm. 원래는 제가 종이에 그리면서 설명하는데 이거 워낙 급하게 찍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7, 8cm 정도 열려요. 그러면 아기가 이제 골반 위에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가 골반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엄마 이제 산도 골반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때서부터 정말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골반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애기도 자유롭게 막 움직일 수 있는데 좁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궁 입구가 7, 8cm까지 열리면 골반도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고, 애기가 골반을, 머리가 이렇게 통과해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골반이 열리면서 애기랑 골반이랑 서로 이제 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도 머리뼈가 말랑말랑해서 애기도 엄마 머리에 적응하려고 머리뼈도 막 서로 막 다치고요. 엄마 골반이 딱 붙어 있다가 애기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슬슬슬 앞뒤로 막 입체적으로 막 열리면서 서로 막 적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애기랑 짝짝꿍이 잘 맞고 이게 잘 되면은 수르륵 내려오는데, 이게 또 이제 각이 좀 안 맞거나 또 골반이 좀 부드럽지 못하거나 뭐 이러면은 좀 천천히 열리는 거죠. 그래도 이제 7, 8cm까지 열리고 애기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한 2시간? 이 정도면 다 열려요. 한 2시간, 뭐 빨리 듣는 사람은 한 2시간 만에 열리긴 하는데, 보통 한 2시간, 한 3시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다 열렸다, 10cm 다 열렸다 표현을 합니다. 10cm 다 열리면은 아기가 실제로 골반 아래쪽으로 진입을 시작을 해야 돼요. 완전히 내려와 있고, 좀 있으면 이제 힘주게 하면서 엄마의 질 쪽으로 더 내려와야 되는데, 만일 이때 이게 엄마의 골반이랑 아기랑 위치가 좀 안 맞으면 잘 못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엄마 골반은 다 좁고요. 아무리 엄마가 골반이 좋고 이래도 아기 머리보다는 골반이 원래 작거든요. 그래서 아기 머리도 서로 막 이렇게 접히고, 그다음에 엄마 골반도 이렇게 막 다 입체적으로 막 열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아기는 뭐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없죠. 아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뭔가 각이 좀 안 맞았어. 그래서 이제 최적화되는 그런 경로가 사실 있기는 한데 아기에게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아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려오는데 이게 안 맞으면 못 내려와요.
그래서 또 자궁 입구도 애기 머리로 제대로 이렇게 빡빡빡 밀어줘야지 잘 나오는데, 잘 열리는데, 애기가 못 밀어주니까 자궁도 잘 안 열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모들이 얘기하실 때, 아니 저는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 왜 진행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궁이 골반이 엄마랑 다 잘해주고 이래도 이게 또 이렇게 각이 잘 안 맞고 이런 거 우리가 아기랑 협상이 안 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건데, 만일 이제 엄마가 이제 골반이 좀 유연하다거나 또 아기가 또 막판에 또 이렇게 애가 또 정신 차리고 싹 잘 돈다거나 이러면 또 잘 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제 다 열린 상태에서 또는 한 7, 8cm 정도 열리면은 대충 자리를 잡는데, 이때 잘 안 되려고 잘 진행을 한다면 제가 그냥 그만하자 그래요. 이제 배로 낳자고. 왜냐면 이게 너무 무리가 되는 상황이면은 아기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리고 출혈이 엄청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옛날에도 아기 낳으러 갈 때 신발 벗고 내가 이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죽으러 간다고 막 생각하고 막 아기 낳았다고 했듯이, 출산이 물론 저희도 굉장히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계속 진행을 시킬 수는 있는데 봐서 좀 성공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산모랑 아기가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이거 회복도 너무 늦을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는 그냥 저는 중단해요. 그만하자고 하고, 굳이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막 자궁도 되게 망가지고 피도 많이 나서 엄마가 좀 회복도 어렵고 이러면 또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적절하게 이걸 끊어주는 게 또 우리가 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쭉 그렇게 해서 10cm 다 열리고 아기 잘 나와서 힘주기 한 1-2시간 하고 뿅 하고 이제 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만이 끝나는데, 우리가 보통 모통을 맞고 아기가 나올 때까지 한 6시간, 한 5시간에서 6시간이 원래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얘기할 때, 사모님이 아침에 병원에 왔으면 내가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승부 보고 가는 거고, 점심 먹을 때쯤에 애기 낳으러 왔으면 저녁 밤 9시쯤에 그 전에 애기 낳으러 가는 거, 애기 만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하지 않는다는 거, 제대로 진통이 걸리면 그 안에 끝나야 된다는 거, 그거 믿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출산은 자연분만이고 수술이고 상관이 없어요. 출산은 무조건 엄마랑 아기랑 다 건강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되게 진행이 잘 된다 하더라도 제가 중간에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 분만장 바깥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 모니터를 보고 계속 아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도 실시간으로 저한테 계속 연락하고, 저는 이제 위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죠. 애기 힘들다, 애기 안 좋다 그러면은 그때는 기다리지 않아요. 왜? 그 밑으로 나서 뭐 할 거야. 애기가 아픈데, 애기 힘든데. 이게 이제 엄마가 애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거 중에 하나죠. 힘들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힘들어서 이거 진통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만하자고. 이거 그냥 배로 놔야지 밑으로 넣는 거 더 시도하면 애기도 힘들고 엄마도 힘드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산은 엄마랑 애기랑 둘 다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자궁분만 시도할 때는 무조건 끝이 있다. 무한정 진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 정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끝나야 된다. 잊지 마시고. 그럼 제가 자궁분만을 잘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사실 이렇게 해봐야 아는 건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통을 잘 하고 오는 거예요. 진통을 제가 아까 그랬죠. 30초 아파하고 3분을 쉬는데 충분히 진통을 하고 오라고. 그 이유가 이미 가진통이 계속 있는 진통 전에 그냥 이런 38주 이런 때도 계속 충분히 자궁이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서 이게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궁이 부드러워지고 골반이 부드러워지는데, 이런 것들이 가진통과 10분 진통, 5분 이런 거 하면서 더 열심히 되거든요. 그때 엄마가 진통을 충분히 집에서 하면서
몸을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고 그러면 골반이나 이런 게 더 잘 이완이 되고 그래서 아기가 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산모가 할 거는 뭐 진통을 잘 하고 온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고 그거 이외에도 양수 터지면 바로 온다? 피 많이 나면 뭐 남편 연락만 하고 얼른 산모 먼저 온다? 뭐 이 정도만 챙기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아기가 또 이제 이거는 진통이 왔을 때 얘기고 아기가 또 안 나올 수 있겠죠. 예정일까지. 특별한 거 아니면 41주까지 원래 기다려요. 왜냐하면 예정일이 39주부터 41주까지니까 41주까지 기다리고 기다려 봐서 아 이거 더 안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유도분만 중간에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41주까지 기다리고 너무 늦기 전에 42주 전에는 이제 출산을 만들죠. 일단은 이제 아무리 늦어도 42주 전에는 아기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셨죠? 이제 다음에 궁금한 거는 진료실에서 저랑 만나서 얘기를 같이 해요.